안녕하세요. 고시원스터디 유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제가 좀 긴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현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2021년 고시원 실패자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시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시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21년 고시원 실패자, 모든 실패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에 고시원을 처음 시작하신 화이트 칼라가 대상이 되겠네요. 고시원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시작하신 분들이 몇 달 안 하고 이제 고시원을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시원 사업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고시원은 정직한 사업이다. 왜? 성공의 3원칙, 입지, 시설, 셋업, 이것만 지키면은 대다수가 성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정직한 사업이다. 고시원 사업을 보면, 고시원 사업을 다른 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식당처럼 인력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재고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큰 변수가 없고, 다른 사업을 경험이 없더라도 고시원은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만큼 정직한 사업이다. 늘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고시원 사업을 해서 안 좋게 폐업을 하거나 이제 고시원 사업을 해서 안 좋게 끝날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고시원 사업에서 실패를 봤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만큼 난이도는 낮고 성공 가능성은 높은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상 징후를 최근 들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고시원이 단순하고 성공의 3원칙만 지키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 계속해서 저희 고시원 스터디에 이제 구원을 요청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기존에 고시원을 했던 분들이 아니고 처음 고시원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저희 고시원 스터디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건 참 미스테리다. 그러면은 이러한 미스테리가 왜 발생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2020년 하반기 부동산 막히고 규제 생기고 이때 새로운 투자처로 고시원들이 화이트 칼라들의 눈에 들어왔다. 이거 원룸 아니냐, 이거 임대업이다, 고시원 한번 해볼까 해서 기존의 블루 칼라가 고시원을 했다면은 화이트 칼라들이 고시원 사업을 새로운 투자처로 보고 출연을 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고시원 수익률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 기존에 고시원을 오래 했던 원장들은 제대로 된 고시원 잡아가지고 20에서 25% 정도의 수익률을 봤다면은,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싼 거. 만약에 자본이 3억이 있으면은 3억 아니에요. 자, 만약에 자본이 1억이 있으면은 무권리 고시원을 잡아서
한 3천 정도 하겠죠. 보증금까지 하면은 3천짜리 3개를 잡으면은 수익률 얼마인데, 여기서 접근을 해가지고 1억 가지고 고시원을 3개를 하겠다. 그리고 대략 200의 수익이 나오면 고시원 한 군데에서 나는 고시원 3개를 해서 600의 수익으로 올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고,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 골목식당 아시죠? 골목식당 보면은 이제 편집 방향이 기존의 식당 주인들이 못하는 점만 캐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못나 보이게 만들어서 이제 시청률을 약간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 화이트 칼라들도 특징이 똑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기존 원장은 굉장히 한심한 거예요. 저 시설 가지고 저 마케팅 방법으로 장사를 어떻게, 저 시설 가지고 저 마케팅 가지고 장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나는 좀 배웠어. 저 사람들보다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고시원에 덤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덤빈다? 싼 고시원을 공략을 하는 걸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고시원은 체급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도 살릴 수 있는 체급의 고시원들은 약간 한계가 지어졌다. 그런데 이 시장의 법칙을 무시를 하고 무조건 싼 고시원 잡아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올리겠다, 이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이 시장의 정석을 이기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화이트 칼라들 대부분들은 수익률에 꽂혀가지고 기존에 경험 있는 고시원 원장들도 안 건드리는 고시원을 싸게 잡아서 성공해 보겠다. 그러니까 정석보다는 변칙 전술을 써가지고 나 시설 마케팅 더 잘할 수 있어,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고시원 실패의 원인은 본인이 제공했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2021년 다시 여기 보시면은 고시원 실패의 원인은 본인이 제공했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2021년에는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싼 고시원을 찾는다. 이 싼 고시원은 기존의 원장들도 저거 고시원은 살리기 힘들다, 이렇게 답이 정해진 고시원을 가지고 정석보다는 변칙 전술을 써가지고 고시원을 살려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시원을 실패를 한다. 그 고시원 실패의 원인은 본인이 제공했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자, 처음에는 많은 분들, 특히 화이트 칼라 분들이 고시원에서 실패를 하길래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거 해줘야지. 누가 봐도 안 될 고시원인데 이 사람들이 싼 고시원을 찾는다는 이유로 왜 자꾸 그런 걸 매칭을 해줄까, 요 방향으로 봤었는데 지금 봐서는 제 생각이 완전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은 잘못 없습니다. 왜 부동산이 잘못 없느냐, 부동산에 물어보면은요, 항상 하는 말이 그 양반이 싼 거 찾아달라고 했다, 싼 거 찾아달라고 해서 싼 거 해준 것 뿐이다. 우리는 계약상에 하자만 없이 계약만 해주면 된다. 뭐 말 틀린 거 있나요? 부동산은 이분들이 고시원 들어가서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것보다는 자기들이 중개를 했을 때 하자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지금 고시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정직한 사업이고 실패하는 게 미스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실패의 원인은 찾았다. 실패의 원인은 본인이 제공했다. 안 되는 고시원을 안 될 수밖에 없는 고시원을 억지로 우겨서 한 거예요. 왜? 싼 거 여러 개 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진짜. 그분들 특징을 보면 밤에 잠 못 주무세요. 내가 1억이 있는데 지금 무권리 아니면 권리금 싼 거 2개 잡아서 한 고시원에 수익 한 200이다 300이다 잡아서 난 1억 가지고 수익률 1억에 30%는 얼마예요? 300. 싼 고시원을 잡아가지고 무조건 수학적으로 수익률을 대비해서 나는 1억 가지고 고시원을 2개 했으니까 못 벌어도 괜찮아. 그래도 200은 나오겠지. 그럼 난 1억 가지고 5천짜리 고시원을 2개 하면은 한 달에 400을 벌 수 있어. 요 마인드로 접근을 하니까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실패하는 두 번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시원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무책임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두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리어 인도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배경 인도자들. 이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인테리어 인도자들은 고시원 시설 낡았지? 그럼 인테리어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부동산 배경 인도자들은 숫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고시원 원룸이랑 비슷해. 니네 임대업 하고 싶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있어서 뭐가 지금 제일 문제냐면은, 첫 번째, 인테리어 인도자들은요, 고객들이 고시원을 하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와도 무조건 한번 해보자, 성공할 수 있다, 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보면은 나중에 인테리어 된 거 보면은 어떻게 그 돈 가지고 저렇게 쌈박하게 꾸몄지?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인테리어는 정말 괜찮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분들이 건드린 고시원들이 다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복도 좁은 고시원은 되도록이면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입지에서 좀 어긋나면은 입지에서 어긋나면은 웬만해서는 좁은 복도의 고시원은 건드리면 안 된다. 즉 이게 뭐냐면은 이 좁은 복도의 고시원들은 과거의 트렌드로 지어진 고시원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은 깃발만 꽂으면 고시원 장사가 잘 됐다. 그 시대에 지어진 고시원이기 때문에 방이 작고 방 개수는 많다. 따라서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방 개수는, 이 좁은 복도의 고시원들은 방 개수는 많고 방 사이즈는 적은 고시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고시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입지가 괜찮으면은 장사는 됩니다. 그러나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한 달에 채워야 되는 캐파가 너무 크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고시원은 한 달에 8명을 채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2명만 채운다는 마음으로, 많아 8명이니까
안정화된 고시원이면은. 좁은 복도의 고시원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설되고 괜찮은 고시원인데 일주일에 2명씩만 채우면은 나는 편하게 갈 수 있다. 내가 고시원을 하는 이유는 편하게 하려고 하는 내가 고시원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고시원인데, 일주일에 2명, 충분히 채울 수 있어. 근데 이 좁은 복도의 고시원은 옆에서 보면은 10명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사진이 이쁘니까 사람은 채울 수 있지만은 거주 기간이 오래되지 않는다. 그래서 헤맨다. 그래서 매물로 나온다. 자, 쉽게 정리를 할게요.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적정 예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고시원을 하고 제대로 고시원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와야 고시원에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 인테리어 인도자들은 뭐 1억 있어요? 1억 5천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내가 인테리어 할게요. 그러면 고시원 장사 잘 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동산 배경 인도자들. 자,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고시원을 최근에 알은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투자 상품으로 고시원을 개발을 했다. 그런데 고시원에 대한 경험이 짧다. 따라서 약간 저는 느낌이 선무당 느낌이 들어요. 선무당. 자, 이분들이 깔아놓은 고시원들 보면은 다 외곽에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베드타운. 그리고 이름만 바꿉니다. 이름만 바꾼다는 게 간판만 바꾸는 거죠.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러한 고시원들도 상당수가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시원은 제가 느끼기에 고시원은 자본주의의 표본인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비싼 고시원을 하면은 일 적게 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는 것 같고요. 싼 고시원을 하면은 일 많이 하면서 돈 적게 벌어가는 것 같아요. 뭐 누군가가 얘기할 때는 고시원은 따라서 시설 싸움입니다. 이 시설 싸움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차도 등급이 있잖아요. 마티즈 있고 아반떼 있고 그랜저 있고 뭐 중간에 소나타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는데 좋은 차를 탈수록 그 고시원은 편하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고시원일수록 계약률이 높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홍대 고시원 할 때 올 미니 방 41개 했어요. 이 고시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은 말을 잘해야 된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안 되는 고시원일수록 원장이 말이 깁니다. 우리 고시원은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뭐도 주고 하숙집 컨셉으로 반찬을 큰 통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말을 잘해야지 계약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고시원은 시설 싸움이라는 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대다수 화이트 칼라들이 고시원을 접근을 할 때 투자업 개념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말이죠. 처음에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게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고시원은 투잡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잡은 가능하다. 고시원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단, 좋은 차 가지고 투잡을 해야 된다. 투잡의 조건은 뭐였죠?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된다. 싼 자동차 가지고 하면은 0 플러스 0이 1 플러스 1이 싼 고시원을 가지고 투잡을 하면은 1 플러스 1이 2가 안 되고 1이나 0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건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차 가지고 투잡을 해야지, 좋지 않은 차 가지고 투잡을 하겠다 그러면은 고시원에 일이 정말 많이 터집니다. 왜냐하면은 반값이 낮잖아요. 그만큼 사고도 많이 생겨요. 직장에서 일에 손에 잡힐까요? 입실자들은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고 일은 계속 터지고 돌아버립니다. 월세 내는 날은 가까워지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길일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처음 고시원을 시작을 했으면은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은 정석대로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덤벼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자, 300, 600의 법칙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시원 하면은 300 버는 게 600 버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게 농담 같지만은 정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쪼개서 수익을 한 달에 얼마 이상 벌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하나 제대로 된 고시원을 해서 이 600의 법칙에 가까워지는 고시원을 해서 하는 게 성공을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잘 되던 고시원을 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전에 잘 안 되던 고시원을 가지고 덤비면은 코로나 전에도 잘 안 되던 이렇게 내려오던 고시원을 뭐 인테리어로 뭐 마케팅으로 커버를 한다고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현 시점에서는 고시원에 관심을 가지는 화이트 칼라 신규 세력분들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코로나 전에도 잘 되던 고시원들이 30% 정도 코로나 때문에 권리금이 떨어졌다. 이런 고시원을 가성비 있게 잡으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이제 어느덧 이제 추석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점을 명심하시고 고시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저희 고시원 스터디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있어서 잘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저는 이제 고시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제 뭐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고시원 경력이 오래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10년 가까이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있어서 공부도 하고 데이터도 축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 그 컨설팅 왜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좀 약간 어떻게 느끼냐면은 재밌어서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시원을 컨설팅 하는 일을 줄이고
고시원을 더 많이 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좀 약간 제가 죽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죽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매달 입실료 모아가지고 건물주한테 주고 운영비 내고 집에 돈 갖다 주고 이 반복되는 삶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자, 저희 고시원 스터디의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만 잘하면은 가족 4명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분이 고시원을 시작을 했을 때 고시원이 잘 돼요. 그러면은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가족들도 행복하겠죠.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만약에 그 고시원이 실패를 하면은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가족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싫은 것 같고요. 저희 고시원 스터디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고시원은 내가 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고시원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고시원 스터디는 용기를 가지고 아닌 고시원은 아니라고 과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세 번째, 정말 세 번째, 저희 이사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저희 동료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돈 보고는 일하지 말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되면은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 재미있게 일하자. 이게 저희 고시원 스터디의 원칙인 것 같아요. 저희 고시원 스터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고시원 교육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시원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컨셉 짜는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고시원 견학, 상권 분석이죠. 여기 상권은 어떻고 여기 상권은 어떻고 여기 상권은 어떻고, 고시원을 하기 전에 한번 좀 둘러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시원 스터디 선배님들 만나가지고 미리 고시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랑 교류를 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저희 고시원에서 실습하는 시간도 제공을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청소하는 법이라든지, 저희 고시원은, 일이 많은 고시원입니다. 복도폭 900에 반기수 많은 고시원이에요. 나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인테리어도 연구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시원 스터디는 저희 고시원 스터디는 총 4개의 과정으로 예비 원장님들이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시원 선택, 두 번째는 고시원 인수, 세 번째 고시원 셋업, 고시원 운영인데, 고시원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수 안 하도록, 왜냐하면은 이것도 엄연한 사업이고 처음 들어갔을 때 실패 확률을 줄여가지고 잘 풀리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고시원 인수 인계인데요. 여러분들이 고시원을 인수를 하면은 제가 반드시 원칙으로 세운 게 잔금 치른 날 제가 잡니다. 자면서 전임 원장님이 주셨던 자료도 정리를 하고, 입실료 얼마, 연락처 얼마 이런 것도 정리를 하고, 시설도 살펴보고,
이 고시원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구나, 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도와드리고요. 세 번째는 고시원 셋업인데, 대다수 이제 고시원들이 2021년에 장사할 준비가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한 고시원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뭐 리모델링 할 돈이 부족을 하면은 리모델링도 하고, 이 고시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좋은 사진도 건지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전략을 짜고요. 네 번째, 고시원 운영은 유원장이 그동안 고시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시원 스터디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리하는 게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시원 들어가신 분들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 1회 이제 고시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론과 실전은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다. 다시 할게요. 저희 고시원 스터디는 매주 주 1회 고시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왜 하냐면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셨으면 해서 진행되는 바람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중에 고시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그리고 좀 약간 부정확한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교육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고시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현실을 제대로 알고, 나와 고시원 사업이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시원 스터디 원칙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저희 고시원 교육에 오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고시원을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는 고시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튜브 보면은 좋은 소리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격이 굉장히 이제 직설적이잖아요. 고시원 사업에 있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윤성아 이거 짧게 끊어줘 그냥.